반도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내에서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하는 그 분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큰 경쟁 회사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하는 회사 치고 규모가 저희가 근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작은 기업이라 하긴 뭐하고 그래도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만 단순하게 개발하는 회사 치고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여러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전부 다 그 어떤 연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연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스토리지를 사용을 안 했던 게 좀 무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한 방식이 결국은 하나의 서버에 레이드 구성한 디스크를 놔두고 이거를 뭐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공유해서 쓰면 어떻게든 둘러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일차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뭐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도 보고 하다가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알게 돼서 이제 회사 이거에 대한 걸 말하고 싶은데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자료처럼 들어는 보셨어요.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야, 그거 너무 비싸잖아.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몇 년도였어요? 그게 처음 도입에 관련된 이야기는 13년도에 나왔고요. 빨랐구나, 진짜. 14년도에 이제 저희가 첫 제품을 사용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수석님은 그 당시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는 이유가 그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개발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목적이시죠. 퍼포먼스가 더 잘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가 제품이 저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개발하는 환경 입장에서는 CPU 메모리의 발전 속도에 비해 네트워크 디스크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보통 저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퍼포먼스 올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안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걸 고려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스토리지를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 되는데 그럼 올플래시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럼 그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느냐라는 걸 찾아보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미래 시스템에 그 지금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납품할 때 올플래시가 들어간 건 아닌 거죠? 아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24시간 뭐 자동화로 돌아가는 팹보다 더 민감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큰 뭐 뭐 삼성전자 뭐 맞습니다.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거래를 하시고 실제로 저희 장비가 들어가서 설치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소프트웨어 튜닝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플래시로 딱 바꿔져 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 미래로 시대 사용자 입장에서 또 사용자에서 야, 너희 되게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컴퓨터를 쓸 때 HDD를 사용을 하다 SSD를 바꿔서 컴퓨터를 키는 순간부터 느끼잖아요.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게 그 이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쿼리 속도가 바뀌니까 뭐 조회창에서 클릭 한 번 했을 때에 나오는 속도 차이가 이제 체감적으로 확 오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우리도 그래 올플래시 스토리지 같은 거 좀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여기도 이제 2014년도에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검토해보셨나요? 뭐 저도 이제 밑바닥 지식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성능이나 기능이나 가용성 요 카테고리 세 가지를 구분을 해놓고 우선은 이제 성능을 놓고 보자. 올플래시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올플래시가 이만큼 지원하는데 그러면 오버스펙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그럼 그 스펙 안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 많이들 다 가상 머신을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상 머신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스토리지 할 때 가상 머신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분배하다 보면 뭐 C 드라이브 100기가 OS니까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뭐 데이터 보관할 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좀 러프하게 달라. 사용자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뭐 저희는 용량이 없으니까 그거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퓨어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프로비저닝이었어요. 제가
100기가, 500기가를 줬단 말이죠. 그럼 600기가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스토리지 볼륨에서 600기가의 공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프로비저닝이 되니까 실사용 공간만큼의 스토리지 공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5테라짜리 스토리를 샀는데 볼륨 할당해 준 거는 한 20테라 할당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관리가 너무 편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복 제거랑 압축이 되니까 네. 저희 데스크탑 화상 하나 뭐 이런 쪽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똑같은 OS를 여러 띄우잖아요. 이거에 대한 중복 제거 압축률로 놓고 봤을 때 효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기를 만드는데 이걸 10개를 띄웁니다. 똑같은 OS에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게 10대가 올라가는데 요거에 대한 실사용 공간만 가지고 효율을 보니까 40배 효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타사 브랜드에 대한 것도 똑같이 POC를 해봤는데 그 정도 수치가 나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정말 예, 효율적, 공간적 효율적. 거기서 이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본 건 이제 가용성. 실제 이제 장애 테스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 공정 안에서 다운타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다운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파트 이상이 있을 때 성능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도 장애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마저도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어요. 뭐 디스크를 빼고 IOPS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수치가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고요. 보통 그런 테스트 기간은 얼마나 썼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피어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제가 2주 동안 거의 잠도 안 재우고 네. 저도 레포팅을 해야 되니까 뭐 주말이고 뭐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해서 2주 약속을 드려놓고 한 달 동안 제가 엔지니어분들 다들 먹고 와서 전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치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뭐 벌어지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는 거죠. 미러 시스템 회사 자체가 휘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밥줄의 문제이니까요.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한테 정말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면 제가 추천을 했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보통 이게 수석님이 사장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 수석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것을 그렇게 시도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약간의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제 뭐 저희 회사 막힌 회사는 그닥 다행히 아니었던 것도 있고 뭔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때는 이제 2014년 지금 이제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이런 월프레시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이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테스트 그런 이제 본인이 그때 3년 전하고 다를 것 같거든요. 좀 그런 팁을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나 말씀해 주시면 뭐 일단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사이즈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데 기능은 엔터프라이즈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관리하는 입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보통 저희 속된 말로 컴쟁이들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기 편해야 돼요. 너무 많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갖고 있으면서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가능하면서 이 모든 기능들에 대한 게 평균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 발생했을 때 그 장애 발생했을 때 다운타임이 얼마나 나오냐. 저는 이걸 초 단위로 재거든요. 저는 5초 이상이 발생을 하면 그 제품 자체가 탈락입니다. 근데 저는 피어 스토리지에서 단 1초의 다운타임밖에 못 봤어요. 그 모든 장애에서. 그걸로 그 5초가 넘어가지고 탈락하는 데도 많았나요?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하이브리드 타입의 스토리지에서는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툴의 편의성. 요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핸들링 할 땐 괜찮아요. 제가 POC를 하고 뭐가 했으니까. 근데 제가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그 친구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UI가 정말 직관적으로 나오고 컴퓨터를 조금만 만지는 사람이 뭐 사용자가 볼륨 할당을 원할 때 해주고 그 정도로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모니터링도 그렇게 수월하게 가능한 직관적인 UI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관리, 그 다음에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환경에서의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가 구축하는 환경에 퍼포먼스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를 일단 한번 재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게 각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이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스토리지 POC를 할 때 디스크 공간을 70%를 채워놓고 시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각 벤더사에서 말하는 건 디스크 용량이 없을 때예요. 없을 때이기 때문에 좋은 스테이터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저희는 60, 7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60, 70%의 데이터를 저장한 상태에서 가라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야 진정한 성능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성능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